오늘 내용은 그 전까지의 라방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이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의 성공 철학 총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1탄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6가지만 좀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이 그 단어를 보면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성공 철학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댓글로 인문학 책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 생각,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에는 부자가 되는 법, 현재에는 돈을 버는 법,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얻고 싶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마인드, 감정 통제, 성공 철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부자가 되는 법, 돈을 버는 법 이게 형이하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가치관 중심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공 철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상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시간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중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만한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안에는 이 페이서스 브랜드가 세워진 이 근간이 이 성공 철학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냥 뭐 동기부여 채널, 그냥 자기계발 채널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어떤 브랜딩을 고민했던 건 아니지만 이 브랜드가 가진 가치와 우리가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 근간에는 이 성공학을 기반으로 한 성공 철학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로 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나폴레온 힐의 첫 번째 원칙은 어떤 그 나폴레온 힐의 첫 페이지에 항상 나오는 거죠. 바로 마스터마인드 원칙이라는 겁니다. 마스터마인드 원칙. 이 마스터마인드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마스터마인드 원칙은 우리가 혼자서 해낼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혼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특정 목표를 함께 이루는 동반자로서 조화롭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폴레온 힐은 부자가 되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에서, 그 다음에 성공 철학이라는 책에서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스터마인드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왜 페이서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꾸는 꿈들은 사실 되게 큰 꿈들이잖아요. 나는 뭐 100억을 벌 거야. 나는 뭐 얼만큼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이루기에는 분명 벅차 보일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굉장히 벅차고 힘들고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결핍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빠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포기하곤 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스터 마인드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꿈들은 사실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완벽한 다각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마저도 내가 이거를 혼자 이룰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함께 조화롭게 이뤄갈 만한 그런 협력자, 조력자, 동반자가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끔 보시면은 우리가 나는 무조건 혼자 할 거야, 나는 무조건 독불장군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쓰게 되고, 그게 뭐예요? 결국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스터마인드 원칙에 너무나 크게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페이서스를 같이 만들어가는 저희 스태프들, 뭐 매니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이 브랜드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한 명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라방을 봐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이 브랜드를 지금 라방에는 없지만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그런 찐팬분들의 어떤 열정과 사랑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실제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다라는 원칙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꿈에 공감하고 나의 꿈을 이해하고 나의 꿈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항상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3명이든 4명이든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막 3명, 4명이 모여서 우리가 막 3, 4배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이게 엉망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명 더하기 한 명이 2명이 되고, 한 명 더하기 한 명 더하기 한 명이 3명이 되는 것 이상의 2사람에서 3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원칙도 여러분들이 이 마스터마인드 원칙 안에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관점을 제시해줘서 나의 어떤 그 맹점이라 그러죠. 내가 정말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터치해주고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랑 좀 다른,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샤크테크라는 미국의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동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 함께 만들어갈 때 더 시너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지만 이제 미국은 정말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성공은 분명히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같은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나폴레온 힐의 첫 번째 철학입니다. 자, 두 번째 철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폴레온 힐의 두 번째 철학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철학적 관점에서 자신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제가 이쪽에다가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대면하게 되는 가난, 노화, 질병, 비난, 어떤 사랑의 상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나 스스로를 이해해줘야 되는 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 노화, 질병, 비난, 사랑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자신감으로
나는 그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이 자신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뚫어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뭐 그냥 너무 말이 쉽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보다 그러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 당연한 거고 누구나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현재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거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나만 이러지? 라고 절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들은 어떤 순간이든 우리 모두가 결국 겪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자신감으로 뚫어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해주는 역할은 이렇게 인간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뭔가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외에도 자기 확신, 그 다음에 자만심 혹은 이기심 이런 것들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자만심과 자신감은 선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자신감과 자만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쵸? 자신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나를 향한 신뢰. 하지만 자만심은 나만이 이걸 해낼 수 있어 혹은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과도한 신뢰나 믿음 이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진짜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은 사실 우리를 스스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이 상황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게 되는 걸까요? 내가 나의 약점을 잘 이해하는 것, 내가 나의 강점을 잘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신뢰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뱉고 생각하시는 내가 나와 맺은 작은 약속들을 지켜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3일 동안 이불 개는 것을 실천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일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들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진짜 자기 확신,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내가 가진 확실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현재 들어와 계시는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은 3초 안에 고객을 사로잡아야 되고요.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플랫폼입니다. 심지어 이 짐 코익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뇌과학자가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몰입하기에 참 어렵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한 가지 기술을 정말 깊이 있는 수준으로 뚫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현상들 중에서 저는 이제 30대인데 20대 후반까지 20대 분들을 보면은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바라는 거는 있어요. 성공은 원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열심히 해요. 시간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꾸준히를 못해요. 근데 깊이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적당한 수준으로 해요.
제가 제일 어떤 정말로 큰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니까 초보만큼만 배우려고 하는 애티튜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안에서 초보만큼만 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도 심지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꺼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눈 안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즘은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잖아요 하고 초보예요. 저는 이게 어떤 마인드셋적으로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내가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거 좋아. 하지만 나는 초보를 넘어서 중수도 돼야 되고 고수도 돼야 되고 마스터도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갈지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가 될 생각을 하면 초보도 못 돼요.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수준으로 지식과 기술을 쌓고 내가 나 자신과 맺는 작은 약속들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자기 확신을 만드시고, 그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새로운 도전 앞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은 바로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이제 투자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퍼지면서 뭔가 저축하면 바보야 막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사뭇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카테고리를 굉장히 잘 나눠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에 대해서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해요.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요. 돈을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돈을 불리는 것도 필요해요.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단에 존재하는 능력이 바로 돈을 저축하는 능력이에요. 자, 돈을 저축하는 능력, 돈을 저축하는 습관은 사실 오늘 나올 맨 마지막 성공 원칙인 이 자제력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저축하는 것이 돈을 단순히 모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돈을 저축하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잘 저축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다루지 않게 돼요. 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저축이에요.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뭘 한 거예요? 다 쓴 거잖아요. 돈을 다 쓴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말을 드렸을 때 뭔가 찔리고 혹시 마음이 좀 상하셨다면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하는 습관, 돈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제력은 부자가 되는 데에, 성공하는 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데에 너무나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반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꼭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저축하는 습관,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다니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부자가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동전 하나를 딱 떨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를 알아본 그 호텔 직원이 와가지고 동전을 주워주면서, 호텔 직원이 앞으로 온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이제 허리를 숙여서 동전을 딱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건번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정도의 부자였으면 동전 떨어진 거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거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난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게 큰 돈이 중요하다, 작은 돈이 중요하다, 부자가 이렇다 저렇고 이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축하는 것, 자제력, 그 다음에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은 바로 주도권과 리더십입니다.
자, 이 주도권과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씩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리더로 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않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돌아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는 선택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할 때 내리는 그 결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로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결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운전을 하려는 사람과 그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이 다릅니다. 정말 맛이 달라요. 어떤 상한 음식과 정말 맛있게 요리된 음식만큼 그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1분 1초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쉬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한 8개월 된 아이, 이제 9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기를 키울 때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 저는 아기를 봐야 되는 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내가 가장 많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들어와서 뭔가를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대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아이를 보면 그 순간에는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혹은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몸적으로 더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해요, 행복해요? 훨씬 더 불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아기띠를 메고 있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제 관점을 한번 바꾸고 나니까 아이랑 같이 있을 때 아이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게 되고 또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을 때는 아이랑 같이 산책도 나가게 되고 아빠랑 둘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도 의외로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서 주어진 상황,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혹 끌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삐를 탁 낚아채버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셔야 돼요. 싫은 일 있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끌어가세요.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직접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무리에 가장 앞선에 서서 여러분 인생의 리더로서 사셔야 돼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는 어떤 조직의 리더, 팀장, 부장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바라보는 리더는 우리가 속한 모든 커뮤니티 안에서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 가족에서의 리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리더가 되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게 바로 오너십이죠.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이럴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정을 운영할 때도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어떤 커뮤니티나 모임을 운영할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책임 때문에 사람들이 더 리스펙트 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을 먹잖아요.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 우리 집에서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잖아요.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진짜 변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정말로 초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주도적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99%예요. 진짜 제 말을 믿고 한 번만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어떤 인생의 맛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친구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고생과 뭔가 힘듦과 귀찮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베네핏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맛볼 때 주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5번째 원칙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자, 상상력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상상력이라는 건 우리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의 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상상해보는 힘, 없는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보는 힘을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죠. 이 상상 안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뭐 우주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만큼 그 상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상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 뇌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장면과 어떠한 순간을 강력하게 상상하고 그 순간에 가졌던 감정을 느끼게 되면 뇌는 그게 미래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상상의 힘을 활용해야만 우리의 인생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상상력은 우리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게 해요. 무엇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죠? 내가 이룬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상상 속으로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달성하고 싶은 그 순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곳에 있고, 얼마만큼의 사람과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어떤 자세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서 계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고 우리 안에 끌어당겨야만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잘 구현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돼요. 사람들은 참 이 체감과 체득에 대해서 잘 인지하는 듯 하면서도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딱 주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한테 결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뤘다는 그 순간에 대한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까지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착착착착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면 결국은 이 상상력과 생각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결국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자제력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저축하는 습관과 함께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월드컵이라 그런지 오늘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매번 만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다는 거, 돈을 번다는 거, 부자가 된다는 거, 제가 항상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바로 슬로우 리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벽한 그런 모습, 성공을 위한 모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빨리 이루려고 하면서 빨리 가요. 조급해지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실수를 하고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생에서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차로 막 치이면서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 만든 성공을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정말로 거대한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를 깊이 있는 수준으로 단련하고 훈련해도 모자란데 우리가 조급하게 간다? 저는 그런 분들은 아주 그 열심을 통해서 단기적인 성공을 맛볼 수 있을지언정 지속 가능성 있는 성공을 경험하는 것은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부자들 이야기보다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부자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에서 말하는 것과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계의 정말 부자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흔히 퍼져 있는 이 성공에 대한 관점들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은 마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같대요. 그 순간 정말로 와, 이보다 더 강력한 비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애써줘야 되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20년이 지나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대요. 이게 성공이에요. 페이서스가 왜 오랫동안 여러분들 옆에 있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준비와 연구, 조사 이런 것들에 깊이 있는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깊이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옆 사람이 뭐 하건 SNS에서 뭐 하건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성공하건 누가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길이 왜 나의 인생에 중요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질투가 나고 저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나의 관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특히 SNS에 중독돼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가는 길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실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실수를 배우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성공의 정확한 지점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목이 되게 마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12시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11시 반 정도에 칼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3년에는 저희가 성공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12주, 16주에 걸쳐서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성공학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희가 막 가르쳐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성공학들을 여러분이 먹기 편한 크기로 잘 잘라서 한 입에 드시고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체득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성공학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내년에 2주는 모든 분들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둘 거예요.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달 동안 무료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가 끝나가지만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의 가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존재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저희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힘들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결국 해낼 겁니다. 결국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냐보다 해낼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축구 재밌게 보시고 또 푹 주무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11시에
또 다시 성공 철학 2탄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